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이 사실은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조용히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는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평소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평소에 잘 드시고 잘 걸으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좁아지고 굳어지고 결국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소시지 한 조각, 점심에 간단히 먹는 라면, 저녁에 달콤하게 즐기는 케이크 한 조각. 이 세 가지가 매일 반복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당뇨도 없고 혈압약도 안 먹으니 괜찮아.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는 병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위험군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드신 음식 중 뇌졸중을 부르는 음식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세포를 살리는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고 이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록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늘 습관처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음식은 몸에 좋다라고 믿고 매일 드셨는데 사실은 뇌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은 살리고 나쁜 음식은 해치며 선택은 반드시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만 보는 게 아니구나 하고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건강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한 가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뇌를 지켜주는 놀라운 음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개할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생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인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혈관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고등어나 꽁치를 자주 드셨지만 최근 들어서 육류 소비가 늘면서
등푸른 생선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생선과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뇌졸중 발병률이 3수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고등어나 꽁치가 들어있나요?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장수마을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장수 비결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선 섭취량입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평생을 통해 꾸준히 생선을 먹어왔고, 특히 구운 고등어와 생선 국물을 자주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뇌졸중 사망률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등푸른 생선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수은이나 환경 호르몬이 축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1회 분량은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뇌와 혈관은 분명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나쁜 기름 성분이 들어가 오메가4의 장점을 희석시키게 되니까요. 또 레몬즙이나 무즙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비린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예전에는 삼겹살만 좋아했는데 아내가 고등어를 주 2회 구워주면서부터 혈압이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혈액검사 수치에서도 변화가 보였고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을 먹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혹시 한 달이 넘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몇 달 몇 년을 지속하다 보면 확실히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선 한 점이 뇌를 지킨다. 여러분의 기억력, 말하기 능력, 손발 움직임을 지켜주는 아주 작은 방패막이 되는 것이죠.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식탁 위에 습관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고 혈액을 맑게 하며 뇌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매일이 아니라 주 2~3회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녁 메뉴부터 바꿔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 고등어 한 마리 올려두세요. 그 한 끼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음식들 말이죠. 혹시 이 작은 한 줌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연구 결과는 하루에 단 한 줌의 견과류가 뇌졸중 예방에 큰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마그네슘 아르기닌 같은 미세 영양소에 있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견과류는 혈관을 젊고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에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20%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보다 뇌졸중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챙겨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식사 후에 디저트로 케이크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즐겨 먹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달콤한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먹죠. 바로 이 차이가 뇌졸중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바로 이 작은 한 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견과류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살이 찌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칼로리는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에 한 줌, 즉 25~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을 수 있는 양이 바로 그 적정량입니다. 그것 이상을 과식한다면 체중 증가의 우려가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 식사 대신 달콤한 빵과 커피만 드셨던 겁니다. 제가 아침에 빵 대신 호두와 아몬드 사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오후에도 덜 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혈압도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분명한 효과를 낸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견과류를 먹을 때 소금이 듬뿍 뿌려진 제품을 즐기지 않으신가요? 사실 소금에 절인 땅콩이나 설탕 코팅된 아몬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꼭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고르셔야 합니다. 요즘 마트에는 무가염 무첨가라고 표시된 제품이 많으니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에 견과류 한 줌이 있었나요? 만약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통에 견과류를 담아두시고 TV를 보실 때 산책 후에 혹은 아침 식탁 위에 곁들이시면 됩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약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견과류는 혈관을 젊게 유지시키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을 막는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자 대신 견과류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켜주며 노년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상추, 그리고 당근과 같은 진한 색을 띠는 채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채소들이 왜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지 아시나요? 바로 풍부한 엽산 칼륨, 비타민 K, 루테인, 그리고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먼저 엽산은 혈액 속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아미노산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반 컵만으로도 엽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한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혈압은 금세 올라가는데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21% 낮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뇌졸중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채소 섭취를 늘리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채소 가격을 낮추고 학교와 병원 식단에 브로콜리, 당근을 필수로 넣게 했죠. 20년 후 핀란드의 뇌졸중 사망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정책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한 끼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살충제 잔류물이 오히려 해롭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채소를 고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잘 씻어 드시면 됩니다. 잔류 농약의 위험보다 채소가 주는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늘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드신다고 했죠. 그런데 뇌졸중 초기 경고신호인 일시적인 어지럼증과 언어장애를 겪고 오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매 끼니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곁들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소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고기 없이도 밥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채소를 몇 번 드셨나요? 혹시 점심에 김치 몇 조각으로만 채소를 대신하지는 않으셨나요?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힘을 주는 건 생채소나 살짝 데친 녹황색 채소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드릴 조언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녹황색 채소를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샐러드로, 나물로 혹은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혈관 속 독소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은 뇌졸중 예방에 3대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송이를 올려보세요. 그 한 접시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10년 뒤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작은 열매들이 뇌졸중 예방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지금 당장 시장이나 마트로 달려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베리류 과일은 이 과정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3,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와 딸기를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먹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30%나 낮았습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베리류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그야말로 작은 열매 속에 뇌와 혈관을 살리는 모든 무기가 다 들어있는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겨울이 길고 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예로부터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잼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 사람들은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음식이 약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수입 베리류 과일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농약 문제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 냉동 딸기 같은 제품이 대형마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냉동 보관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산 딸기 복분자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 66세 여성은 매일 점심마다 커피와 케이크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맛은 좋았지만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도 늘어나 뇌혈관이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케이크 대신 블루베리 한 줌 혹은 딸기 5개의 유가를 드셔보세요. 2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쾌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오후에 덜 피곤해요. 실제로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 줄었습니다. 작은 교체가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베리류 과일을 한 번이라도 드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내일 장을 보실 때 꼭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베리류는 간식으로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훌륭합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리류 과일은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비타민C로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며 식이섬유로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열매들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보물 같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블루베리 한 컵 혹은 딸기 몇 알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10년 뒤에도 잊지 않고 손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대상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패티, 그리고 가공된 육류 제품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식탁에서 소시지 한두 개 간단한 점심으로 햄 샌드위치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편리하고 맛있지만 이 음식들이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키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과 방부제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고기의 소금, 아질산나트륨 인산염이 다량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혈관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아질산나트륨은 혈액 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분들이 쌓이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가공육을 50kg만 먹어도 뇌졸중 위험이 약 19%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끼면 소시지 하나, 베이컨 2줄 정도에 불과합니다. 겨우 이 정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섭취가 수년 동안 쌓이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혼자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매일 아침 햄과 빵으로 식사를 때우곤 했습니다. 편리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장기간의 가공육 섭취였습니다. 그분은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귀찮아서 햄으로 때웠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학교 급식이나 병원 식단에서 햄과 소시지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발암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공육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고기도 단백질이고 영양이 되는데 왜 무조건 피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과 과도한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가공육 대신 삶거나 구운 신선한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냉장고 안에 소시지나 햄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것을 내일 아침 식탁 대신 버리시고 신선한 달걀이나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결단이지만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공육은 편리하고 맛있지만 그 속에 숨은 나트륨과 방부제는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소시지 하나, 햄 한 장이 쌓여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햄과 소시지 절대로 습관처럼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길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소금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김치, 장아찌, 젓갈찌개, 국, 하루 세 끼가 모두 짭짤합니다. 오랜 전통 덕분에 우리 입맛은 이미 소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나트륨이 과잉되면 혈액 속 수분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벽이 약해지고 결국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은 소금 섭취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12g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따지면 약 5기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샤익을 넘습니다. 2배 이상을 매일 먹고 있는 셈이죠. 내가 소금을 퍼서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숨은 소금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고 김치 한 접시에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60, 70년대만 해도 뇌졸중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유는 짭짤한 된장국, 절임 반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소금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식품업계도 저염 제품을 내놓으면서 불과 20년 만에 뇌졸중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게 먹는 쪽보다 과도하게 먹는 쪽에 훨씬 더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필요한 최소량은 자연식 식단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늘 저혈압이라 생각해 김치와 찌개를 짜게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80을 넘었고 뇌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저염 식단으로 바꾸도록 권유했습니다. 김치를 씻어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게 했죠. 2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혈압은 130으로 내려왔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싱거워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담백해서 좋아요. 입맛은 결국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신 음식 중 몇 가지가 짰나요? 혹시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지는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소량만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우리의 전통 식습관은 이미 나트륨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짠 음식, 국물, 가공식품, 속 숨은 소금. 오늘부터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경고드릴 음식은 바로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쿠키, 달달한 빵. 혹시라도 식사 후 입가심이라는 이유로 습관처럼 드시지 않으십니까? 달콤한 디저트는 입안에서는 행복감을 주지만 혈관과 뇌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당분 때문입니다. 설탕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관 내피세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혈관벽은 약해지고 결국 뇌졸중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당분이 많은 식단을 즐기는 사람들은 뇌졸중 발병률이 약 25%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달콤한 디저트가 단순히 혈당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중성지방을 늘리고 염증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안팎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셈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뇌혈관 입장에서는 날마다 작은 칼로 긁히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설탕이 조금 들어간 디저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맞습니다. 소량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시럽 식후, 케이크 한 조각, 과일 맛, 아이스크림까지 합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대사 기능이 떨어져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의 환자 한 분 69세 여성은 늘 오후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케이크와 달콤한 음료를 즐겼습니다.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이 돼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전조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당분 섭취를 줄이도록 권하고 대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자연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그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과일이 더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요. 혈당도 안정되었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달콤한 빵이나 과자를 몇 번 드셨나요? 혹시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다면 그 습관이 혈관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저트는 달콤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찾아야 한다. 즉, 가공 설탕이 듬뿍 들어간 케이크 대신 제철 과일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입은 충분히 즐겁고 혈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는 당분 과다로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세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대신 과일을 쿠키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뇌혈관을 살리고 노년의 삶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 도넛, 튀김류, 마가린, 크림빵, 인스턴트 음식 속에 숨어 있지요. 편리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 뒤에 뇌혈관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위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액체 기름을 굳히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렇게 변형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관 속에 쌓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춰버립니다. 결국 혈관은 점점 막히고 뇌졸중 위험은 치솟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을 식탁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이 트랜스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과점 빵 튀김류 간식에 트랜스 지방이 다량 들어 있었고, 지금도 일부 값싼 과자와 길거리 음식에는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는 2003년 세계 최초로 트랜스 지방을 전면 규제한 나라입니다. 식품에 허용되는 트랜스 지방 비율을 극도로 낮췄지요. 그 결과 불과 10년 만에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단순히 음식을 바꾼 것만으로 얻은 성과였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하기도 합니다. 트랜스 지방을 아주 조금 섭취하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일까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하루 한 조각에 도넛 한 봉지의 과자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작은 양이 수년간 쌓이면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작은 양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5세 남성은 퇴직 후 TV를 보며 과자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심풀이로 조금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건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이었습니다. 과자와 튀김을 끊고 대신 삶은 고구마와 견과류로 간식을 바꿨습니다. 몇 달 뒤 혈액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본인도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집안에 과자, 튀김, 크림빵 같은 간식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끊는 게 힘들다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작은 간식이 쌓여 결국 건강을 좌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며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겉보기엔 달콤하고 고소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독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네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과자, 튀김, 빵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대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이미 소시지도 먹고 디저트도 즐기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벽은 매일 새로 교체되고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그 회복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평생 가공육과 짠 음식을 즐기던 70대 남성이 식단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햄과 빵 대신 오트밀과 블루베리를 먹고 점심에는 생선과 샐러드를, 저녁에는 채소와 견과류를 챙겼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의 탄력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조차도 이 정도의 변화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는 건 드물다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의 환자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달콤한 빵과 과자를 좋아하셨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고 나서야 식습관의 위험을 깨달으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빵 대신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케이크 대신 블루베리 고기 대신 구운 고등어.
몇 달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피곤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볍고 개운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졸중 예방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시지 대신 달걀짠 국물 대신 데친 채소, 케이크 대신 딸기. 이 작은 교체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다시 살려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식단만으로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약물 치료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식습관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단을 바꾸면 약의 효과가 더 커지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결국 음식은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드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의 결심이고 내일의 실천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준 만큼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오늘 채소 한 접시를 올리면 내일은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됩니다. 오늘 블루베리를 먹으면 내일은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집니다. 이 작은 변화를 하루하루 쌓아가면 1년 뒤 여러분의 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경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나쁜 음식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졸중을 막는 4가지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 베리류,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음식, 가공육, 과도한 소금, 달콤한 디저트, 트랜스 지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알겠는데, 나쁜 음식은 내가 이미 수십 년 동안 먹어왔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단을 바꾼 지 단 2주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한 달 만에 혈관 염증 수치가 줄어들며 3개월 만에 뇌졸중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마치 매일 쌓이던 먼지를 한번 청소기 돌려내면 집안이 금세 환해지듯 혈관도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3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을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쓰러져서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분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 케이크 대신 사과와 호두 튀김 대신 구운 고등어. 그렇게 한 달을 실천하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교체입니다. 누구나 당장 모든 음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식탁 전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햄과 소시지가 올라올 예정이었나요? 그렇다면 대신 고등어나 채소를 올려보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뇌혈관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뇌졸중 예방의 전부일까?
운동 유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뇌졸중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음식은 우리가 매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식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기 힘든 날도 있지만 먹는 것은 매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은 뇌졸중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만약 나쁜 음식이 조금 들어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의 깨달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반전의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뇌혈관은 무너질 수도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좋은 음식과 4가지 나쁜 음식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을 막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 베리류는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는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가공육, 과도한 소금, 달콤한 디저트, 트랜스지방은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는 적이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쁜 음식을 오래 먹어왔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실천해도 효과가 있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있습니다. 뇌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하루만 짠 음식을 줄여도 혈압이 달라지고 단 일주일만 베리류를 챙겨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며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나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서 하나씩 바꾸는 것입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짠, 찌개 대신 데친, 채소 케이크 대신 블루베리, 과자 대신 호두. 단순한 교체지만 그 힘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되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지역과 나이를 함께 적어주신다면 나와 같은 또래 같은 도시에서 함께 실천하는 분이 있구나 하고 힘을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은 살리고 나쁜 음식은 해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